명없는 명성토자. 비명계를 척살하는 건 아니냐. 급기야 비명계 의원 입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어제 의총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약 2시간 진행됐던 의총. 홍영표, 송갑석, 윤영찬, 전해철, 이인영, 오영환 의원 등 비명계 15명이 성토를 했습니다. 오영환, 반대파를 척살 대상으로 보나? 굉장히 격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를 척살하려는 대상으로 보는 거냐? 윤영찬 의원, 지도자가 경쟁자를 적으로 돌린다. 이수진 의원, 문제의 여론조사 해당형이다. A중진 의원, 이 정도로 엉망인 의총은 처음이었다. B 의원, 이 대표의 목표는 총선 승리가 아닌 당 장악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대표를 향한 성토였습니다. 의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너무 무분별하게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죠. 거기에 따른 사무총장 해명도 사무총장은 대체로 당에서 한 것이 맞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것까지 확인해 줄 수는 없는데 대체로 당에서 한 것이 맞다. 지금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라든지 하위 20%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진상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묻고 해야 된다. 의원들이 아주 울분에 차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당 지도부가 상당히 상황을 잘못 바라보고 있고 친문이다 비명이다 이런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에 골몰하고 있는 거 아니냐. 대표는 불참했는데 이에 대해서 뭐 지도부 차원에서 대신 해명을 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제가 뭐 그걸 어떻게 하나 물어보세요. 여러 의원들의 성토가 있었지만 정작 이재명 대표는 의총장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대표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홍영표 의원 얘기대로 의원들은 울분에 차서 이 대표를 향해 성토를 쏟아냈는데 우리를 척살하려 하느냐라는 성토를 쏟아냈는데 정작 이 대표는 어디 있었냐는 겁니다. 당 관계자, 비명계 성토장 될 게 뻔해 이 대표는 의총 개최를 탐탁지 않아 했다라는 당 관계자 인터뷰도 동아일보에 보도됐고 의총에 참석한 A 의원, 일부러 이 대표가 회피한 거다라는 주장도 다른 신문에 실렸습니다. 의총에 참석한 B 의원, 불리하면 피하고 보는 사람 놀랍지도 않다라는 반응이 다른 신문에 실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의총에 불참했습니다. 대표는 불참하고 의총 중 불편한 얘기가 나오자 친명계 정청래 최고위원이 슬쩍 의총장을 빠져나가자 고성으로 항의가 했습니다. 대표도 없는데 어디 가냐? 그러게요. 정청래 최고위원은 어디를 가십니까? 이 대표는 없고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은 중간에 슬쩍 자리를 이탈하고 기자들이 묻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님 어디 가십니까? 누가 발언했는지 어디에요? 따르지 마시라고. 비 오고 다친다고. 누구 발언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이따 대변인 얘기 들으세요. 비명 의원님들 말씀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정청래 최고위원은 어디 가냐고 묻는 기자에게 다친다, 비 오면 다친다고 따라오지 말라고 라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이례적인 장면입니다. 많은 성토가 쏟아졌어요. 김유정 의원님이 만약에 현역 민주당 의원으로서 어제 의총장에 참석했다면 어떤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15명 의원들이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소위 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었는데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 대표가 지금 이제 긴 호흡으로 이번 총선뿐만이 아니라 지방선거, 대선까지를 보고 여러 가지 포석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그런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총선에서 지고 나면 그만이죠. 총선 패배의 책임은 대표와 지도부가 온전히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겨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때 병립형으로 갈까 말까 고민할 때도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까지를 대표가 얘기를 하신 바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분위기대로 가면 우리가 백전백승이다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쩐지 기분상 이게 쉽지 않은 게임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엄습해 오고 있거든요. 대표도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어제처럼 이런 중요한 어떤 의미에서는 이번 공천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의총장에 대표가 왜 안 나오셨냐고 일단 물어볼 것 같고요. 예. 대표가 계신 곳으로 찾아갈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오. 찾아가서라도 아니면 뭔가 다른 일정이 있었다면 늦게라도 의총장에 대표가 와서 의원들의 얘기를 듣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점점 더 이 난관 속으로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데 국민들이 그 들끓는 민심을 민주당은 정말 다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특히 대표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총장에서 의원들과의 대화를 회피하는 모습처럼 일단 비춰져 버렸기 때문에 그조차도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조금 그 손해보는 마이너스 같은 모습이어서 뭐 여러 가지로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당연히 이 대표는 다른 일정이 있었겠죠.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다른 일정이 있었다. 선약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당대표는 언제나 바쁜 법, 일정은 조율하기 따름입니다. 이 대표가 안 나온 것을 두고 당 관계자들은 이 대표가 듣기 싫어서 불편해서 이 자리를 피한 것 아니냐, 의도적으로 피한 것 아니냐라는 불만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 사이에서는 의도적으로 대표가 피했겠냐라는 반박도 하고 있습니다만 정청래 추석 최고위원회 조금 전 반응을 보니까 김광삼 변호사님 기자에게 따라오지 마시라는 거예요. 비 오면 다친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흉내를 좀 내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뭘 물어보면 동문서다 아니면 좀 곤란한 질문을 하면 침묵을 하잖아요. 최고위원들도 아마 좀 비슷하게 돼가는 것 같고요. 일단 저는 또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좀 한심한 측면이 있는 것이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에 나섰을 때 그리고 개항을까지 도망가서 배지를 달았을 때 이건 애견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의 행로랄지 이런 걸 보면 이게 얘기는 됐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기대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내가 적어도 이재명 대표 공격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결과적으로 공정하게 공천을 해서 지역구에 뭐 출마할 수 있게 해주겠지. 이런 아주 뭐 천진난만한 생각을 했던 건데 이게 사실 이제 현실화된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저 의총장을 저는 안 가리라고 저도 원래 생각을 했어요. 저 의총장 가면은요 결국 이재명 대표는 성투장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혁신을 얘기했어요. 가죽을 벗기는, 살가죽을 벗기는 게 혁신이다. 그래서 이런 진통 과정은 뭐 당연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혁신을 하려고 하면 비명, 친명 다 혁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죽 벗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비명만 지금 가죽을 벗기고 있으니까 공천 학살이 할지 공천 살인, 척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공천은 시스템 공천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시스템 공천이냐? 바로 친명, 찐명, 신명을 위한 시스템 공천이다. 그것밖에 결론이 안 돼요. 이 대표가 어제 의도적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 자리에 참석을 원래는 당대표로 해서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건 혁신 공천이고 공정한 여론조사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사적으로 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해서 설득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이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논리적으로 빈약해요. 그러면 가면 공격당할 것이고 경우에 따른 뭐 정계 은퇴하라고 하고 이성 후퇴하라, 비대위 구성하라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어떤 곤란한 상황을 이제 회피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당대표의 별도 일정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중요한 일정이었었던 건지 무슨 일정이었던 건지 얼마 전에 잡혔던 일정이었던 건지 의도적으로 안 나온 건 아닌지 여러 가지 뒷말이 많습니다. 정작 대표가 없으면 수석 최고위원이라도 저 자리를 지켰어야 되는데 중간에 어딜 가고 있습니다. 어딜 간다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동료 의원들이 당대표도 없고 최고위원도 없고 뭐냐? 황당해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당혹스럽죠. 사실은 엄청나게 여러 가지 당이 어려운 상황인데 당대표 안 계시고 최고위원들이나 이런 분들. 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의견을 발언하시는 의원님들이 좀 지도부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서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대표님을 회피하신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것 같은데 왜 참석 안 했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전략공관위원장이지만 지도부는 아니잖아요. 저는 잘 못 들었어요.
전략공관위원장은 지도부가 아니다 이런 해명도 나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그 지도부한테 가서 물어봐라 라는 겁니다. 결국 의 총장의 지도부는 없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표는 왜 안 왔을까요? 뭐 일정이 있었겠죠. 그러나 어제 이재명 대표의 행동은 원내 일당 대표로서 매우 비겁하고 무책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 김 변호사님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그동안에 당 대표가 된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스타일은 곤란한 질문이나 그 어려운 질문이 있으면 묵묵부답과 그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던 그 연장선상에 어제도 있었다고 보고요. 또 언급을 하셨지만 그 황골탈퇴 혁신 이야기를 하셨어요. 혁신은 사실은 자기 가죽을 벗길 때 아픈 거지 남의 가죽 벗기면서 뭐 혁신은 아픈 거고 이 말이 너무 공허하게 들렸고요. 황골탈퇴 역시 제가 외부자의 시각에서 봐도 도대체 지금 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누구를 위한 황골탈퇴인가, 무엇을 위한 황골탈퇴인가. 제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재명을 위한 황골탈퇴의 다름 아니고 이거는 한마디로 추격하면 결국 이재명 사당화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그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쭉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제가 보기에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이 정치적 결사체 정당의 대표가 되기에는 민주주의적인 소양이 대단히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제가 나름 분석을 해보면 이제까지 국회를 경험하지도 않고 국회의원이 돼본 적도 없고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처음 그 정치의 시작을 그 기초단체장 8년,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4년. 그런데 이 단체장이라고 하는 거는 행정조직이잖아요. 행정조직은 근본적으로 이 관료주의의 권위를 그 위주로 조직된 그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단체장을 오래 하다 보니 그 조직 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거를 수렴한다든가 반대 의견을 경청한다든가 이런 그 훈련이 전혀 안 돼 있고 단체장으로서 자신이 최고 의사 결정자로서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결정하고 그 진행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아주 지금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그 원내 일당을 운영하는 당 대표로서 그 자격이 매우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민주주의적 소양이 부족하다고밖에 제가 그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수희 전 장관님의 개인적 견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어제 의총장에 참석했던 한 의원을 앵커의 모닝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모닝콜 걸어보겠습니다. 오늘 앵커의 모닝콜은 최근 하위 10% 의원 평가 통보를 받은 박용진 의원께 모닝콜 걸겠습니다. 어제 의총장에도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꼴찌 중에 꼴찌라는 표현을 하셨죠. 박용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박용진입니다. 돌직구쇼 떠나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예, 하여간 뭐 고난의 길을 걷고는 있습니다만 다 견뎌내고 감내하고 이겨내겠습니다. 어제 의총 참석하셨습니까? 네, 어제 의총 있었습니다. 이 대표가 안 보였는데 이 대표 어디 있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저도 모르고요. 많은 의원님들이 왜 대표가 이 중요한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 발언들은 하셨었습니다. 어제 윤영찬 의원과 인터뷰했는데 윤영찬 의원은 어떻게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가 될 수 있겠느냐라며 이 공천 작업을 사실상 이 대표가 주도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의총장에 이 대표가 안 나온 것 혹시 의도적 불참이라 보십니까? 대표로서는 어제 그 비례연합정당에 대한 보고 그다음에 의원들의 의견 듣는 것도 중요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의총 수집의 일부가 이른바 유령 여론조사와 또 국민들의 납득하지 못하는 하위 20% 10% 의원들의 자기선언 이 혼란 때문에
사천 논란, 사당화 논란들 때문에 당이 막 흔들리고 있는데 당연히 참석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그렇군요.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은 중간에 어디 가던데 혹시 어디 간다고 말하고 갔습니까? 아니요. 네,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갔는데 이제 의원들이 아니 이거 지도부가 최고위원들이 다 같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했는데 불만의 목소리를 계속 냈고요. 어제 발언하신 분들 중에서 공천이 아무 잡음 없이 객관적이고 또 공정하게 잘 유지되고 있다라고 발언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셨고요. 전부 다 문제가 있고 특히나 그 유령 여론조사가 당에서 한 거냐, 도대체 누가 한 거냐를 계속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유령 여론조사라고 언론에서 표현하는 문제의 여론조사가 당에서 한 거다라고 사무총장이 시인을 하고 그래서 다들 이제 경악을 했고 근데 그 당에서 한 여론조사인데 사무총장이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또 놀래기도 했습니다. 지금 통화 음질이 좀 안 좋은데 어디 계세요 지금? 저는 제 사무실에 있습니다. 사무실에 계세요? 예. 그렇군요. 하위 10% 박용진 네. 의원님의 의원 평가 과정에 과거 이재명 성남시장 관련 여론조사 업체가 연관이 있다라는 오늘 한 조간신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보도 보셨습니까? 예,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의혹 단계이니까요. 섣불리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우연히 박용진 지역구에 대한 여론조사만 여기가 한 건지 아니면 이른바 하위 20%에 들어가 있는 소위 비명 의원들 혹은 친문 의원들 업체가 몇 군데에서 맡았다고 한다면 일이 좀 심각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재심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재심을 통해서 제 100점 평가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른바 정성평가, 주관적 평가죠. 주관적 평가들이 상당히 많은 비점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지역 여론조사 평가도 상당히 최대 점수거든요.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네. 저희가 통화 상태 좀 점검하고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오늘 모닝콜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사당화 논란 속에 이재명 대표가 참석했어야 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정청래 최고위원은 어디에 간다고 얘기하지 않고 나갔다라고도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박용진 의원 등의 의원 평가에 관여돼 있는 여론조사 업체가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시절 관련된 업체다라는 의혹 보도에 대해서도 상당한 유감이 있다라는 의견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통화 품질이 좋지 못한 점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양해 구합니다. 성춘 부의장님, 예. 지도부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 이 얘기를 들어야 할 지도부가 없었다는 건데 그럼 공허한 메아리? 저는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들으시는 게 가장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은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에 대한 비판을 아니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친명 수석 최고위원, 이재명 지도부의 항상 보면은 저는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그걸 그렇게 강조하셨었거든요. 예. 그랬던 분이 저 자리를 회피한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친명 호소인들, 친명 코스프레를 한 사람들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 수많은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지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지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아무도 얘기 안 합니까, 나와서? 곤란할 때는 다 피하는 겁니까? 상황이 좋을 때는 누구나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근데 어려울 때,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같이 비를 맞아주는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정청래 최고위원이 나가면서 했던 발언이 참 와닿았는데 뭐냐면 비 오는데 따라오지 마라. 다친다. 본인을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 지금 비 오고 있는데 비 맞고 있는데 같이 맞으면 다치니까 지금 피하는 모습으로 저는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친명의 이재명 대표 체제가 잘 나갈 때
그 과실을 다 따먹었던 사람들이 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비판을 받고 좀 위기의 상황에 처하니까 왜 다 도망갑니까? 저는 15명 의원들이 다 성토만 했다는 얘기 듣고 더 놀랐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지지자들이 있고 뭔가 댓글 달아주고 본인에게 우호적인 방송, 뭐 유튜브 이런 데 나가서는 그렇게 나간 사람들 아니면은 뭐 비명계 친문 의원들에 대해서 비아냥, 조롱 그런 섞인 말들을 그렇게 내뱉으면서 왜 그 자리에서 의총에서는 왜 당당하게 말 한마디 못합니까? 본인들이 아군이 없으면 그런 말을 못하는 분들입니까? 저는 그런 얘기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분들이 진짜 민주당을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를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물론 이재명 대표가 가장 근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나와서 얘기를 들어야죠. 근데 그 옆에서 그 같이 뭐 이렇게 비호하면서 뭐 친명에 뭔가 그 레떼를 달고 뭔가 이득을 다 받았던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냐면 저는 그 사람들을 더 비판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물론 대표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제 의총장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외롭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자신을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한 명도 그 발언을 해주지 않는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는 지금 그 아까 정청래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평소에 그렇게 친명 하셨던 분들 자신들이 진짜 이번에 해야 됐던 역할이 무엇이고 앞으로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치훈 정책위 부의장의 돌직구였습니다.